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돌비님 패턴을 항상 일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요? 화장실을 항상 그냥 갔다 오십시오. 그냥 제가 당연히 화장실을 가시겠거니 하고 마음 놓고 있다가 갑자기 그냥 출발하시는 바람에 그 방광이 이 녀석이 요즘에 조금 사춘기가 왔는지 왔다리 갔다리 해요. 이게 이렇게 화장실을 안 가시니까 방송사고가 나는 거 아닙니까? 일정하게 가주십시오.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방광에게 명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비님. 감사드리고요. 자,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 빠르게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동네 꼬마요. 오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크게 무섭다거나 아니면 크게 기묘하다던가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좀 친하게 지내는 저하고 나이 차이가 10살 정도 나는 선배님이 계세요. 그분한테 이제 또 한참 선배이신 분이 있어요. 지금은 영업사원 일을 안 하시는데 우연찮은 계기로 그분이 이제 음식점을 하시는 바람에 몇 번 같이 갔었어요. 그러면서 서로 얼굴 트고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친해져서 듣게 된 얘기인데요. 이야기가 조금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15년에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는 얘기고요. 이제 그분이 그 당시에는 영업사원이었고 40대 후반이었습니다. 결혼은 안 했었고요. 정확히 표현하면 본인이 못했대요. 못난 게 많아서 못했었고 그냥 차 팔면서 여유로운 생활은 아니었대요. 그냥 근근히 먹고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 이제 혼자 계셨대요. 어머니는 돌아가신 지가 좀 됐고 아버지가 이제 혼자 계셨고 아버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연세가 좀 있으시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조금 현명하게 자식들을 미리 싹 불러놓고 재산 상속을 미리 다 해놓으신 상태였대요. 근데 똘비가 막내였고 본인 위로 누나만 2명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누나들 줄 재산 본인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 재산 정리는 완료가 된 상태였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연세도 있으시고 한데 조금 급작스럽게 돌아가셨고 그래서 졸지에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미 상속받은 건 있으니까 아버지 집이랑 뭐랑 정리를 해야겠다. 물려받은 게 이제 돈보다는 땅이었대요. 근데 막상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조금 잘 정리가 안 되더래요. 본인 어려서 추억도 있고 그래서 그냥 내가 아직은 먹고 살만하니 이 땅은 그냥 놔두자. 내가 나이 먹고 어릴 적에 살던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그냥 놔두자란 마음으로 있었는데 사람이 또 운빨이 들어올라 치면은 잘 들어온다고. 그쪽 인근에 도로가 나고 개발이 이루어지고 조금 시골인데 땅값이 좀 올랐답니다. 그래가지고 아시다시피 나라에서 도로를 내고 할 때는 무조건 내가 땅을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쏠쏠하게 돈도 좀 받았고 해가지고 잘 됐다 해서 이참에 그럼 정리를 다 하자 해서 싹 정리를 했대요. 돈이 꽤 됐답니다. 그게 상당히. 그래서 이 돈 가지고 뭐 할까 머리를 좀 굴리다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똘비가 복도식 되게 작은 평수의 아파트에 살고 있었거든요. 항상 부러운 게 있었대요. 주택에 살고 싶다는 욕심이 좀 있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주택을 지어야겠다. 아파트보다 그냥 고기도 구워 먹고 마음껏 노래도 부르고 그럴 자리를 한번 찾아보자 해서 자리를 찾아보는데 서울이나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공감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쪽 아래쪽 지방도시로 내려오면요. 도심 한복판에서 차 타고 30분만 가면은 논두렁 밭두렁이에요 그냥. 그러니까는 도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전원주택을 지을 곳이 많아요. 땅값도 싸고. 그래서 여기저기 좀 알아봤대요. 그리고 영업사원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경매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쪽 업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도 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소개받고 여러 군데 땅들을 보다가 한 군데가 이제 마음에 들어서 초이스를 했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 도로 넘어가는 큰 전용도로 타고 잠깐 가다가 우측으로 빠지면은 이제 마을이 있고 작게 요 마을에서 또 안으로 쭉 들어가면은 또 마을이 작게 하나 있고 그 마을에서 또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은 끝에 이제 마을이 있고 이렇게 이루어진 완전 시골 바닥이었대요. 거기 마을하고 마을 사이 완전 가운데는 아니었지만 중간에 있는 마을에서 조금 붙은 하지만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논은 아니었고 그냥 집이었대요. 버려진 집. 여기를 이제 하나 주워 담고 거기에 이제 건설 이런 걸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시골에서 보게 되면은 설계, 건설
이거를 통으로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업체. 거기에다 의뢰해가지고 본인 입맛에 맞게 이건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조금 꿈에 부푼 생활을 좀 하고 있었대요. 네. 주머니에 좀 여유가 생기니까 사람 얼굴 때깔도 좀 달라지고 그렇게 있는데 일단은 집을 짓는데 뭐 2, 3년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주택이라고 해봤자 뭐 좀 작은 사이즈였으니까 일단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내놔야겠다. 내놓는다고 바로 팔리는 게 아니니 해서 집을 내놨대요. 집을 내놨는데 한 몇 달 정도 지났을까?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대요. 집을 좀 보러 가도 되냐? 그래서 벌써 팔리면 제가 조금 난감한데 그러니까 집만 일단 한번 보게 조금 문을 열어줘라. 그래가지고 공인중개사분한테 집 비밀번호를 알려줬대요. 그냥 들어가라고. 근데 공인중개사분이 한참 있다 연락이 왔대요. 집을 판매를 하는 게 어떻겠냐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근데 잠깐만 얘기를 했대요. 그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제가 지금 주택을 짓고 있어가지고 당장 이 집을 팔아버리면 혹시 여기 입주하시는 분이 언제쯤 입주가 가능하시답니까 하면서 일정을 막 조율을 하는데 이게 조금 애매하게 됐대요. 건축하는 그쪽 사무실에다가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 집에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해보고 가운데서 조율을 해보니까 2달 정도 시간이 붕 뜨더래요. 일단 집을 팔면 2달간 내가 지낼 곳이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머리를 짱구를 막 굴리는데 공인중개사에서 또 얘기가 왔대요. 집 팔아라. 이 살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그쪽 집이 되게 마음에 드나 보다. 제시했던 금액보다 조금 더 줄 테니까 최대한 빠르게 집을 빼줄 수 있겠냐고까지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고민을 했대요. 본인이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집을 급하게 파는 게 아니면 가격을 애초에 좀 세게 놔요. 네. 근데 그 세게 놓은 것보다 조금 돈을 더 주겠다고까지 하는 거니까 똘비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게임이 1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 가격대로 팔면은 진짜 쏠쏠한데 고민을 좀 하다가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다. 다만 최대한 좀 늦게 들어오시오. 그래가지고 어찌됐건 일정 조율이 끝나고 2달간 붕 뜬 기간이 발생을 한 거예요. 본인이 일단은 혼자 살고 있었고 집기나 이런 것들은 이삿짐 센터에서 보관해주는 뭐 그런 게 있다며요. 그래서 이삿짐 센터에서 보관을 조금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본인 거 뭐 빤스랑 난닝구랑 몇 개 챙겨서 차에다 좀 쟁이고 모텔 생활을 좀 시작을 했대요. 까짓거 2달 모텔비 해봤자 엄청 돈 남는다. 이건 내가 잘한 거다 하면서 모텔 생활을 하는데 한 모텔 생활을 한 지 열흘이 좀 못 됐을 때 자는데 상당히 시끄럽더래요. 그래가지고 자다 말고 바깥으로 나왔더니 사람들이 방문을 두들기면서 뭐 얘기를 하고 있고 본인 방 쪽으로 사람이 걸어오고 있는데 본인이 방문을 여니까 마침 잘 됐다는 듯이 이렇게 오는데 입고 있는 옷이 사복이 아니더래요. 뭔 제복을 입으신 분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뭔가 지금 시간이 그때는 이제 아침이었대요. 아침 한 10시 반 정도.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는 저기 다름이 아니고 투숙객이시냐? 그래서 맞다고.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잠깐 뭐 좀 여쭤보고 뭐 그러겠다 하면서 혹시 간밤에 뭐 소란이 없었냐 하면서 몇 가지를 묻더래요, 본인한테. 그래가지고 나 어저께 새벽에 늦게 들어왔고 푹 자고 이제 일어났고 자면서 별다른 소리 들은 거 없고 뭐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이게 뭐였냐면 본인 옆방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방을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니까 주인분이 올라와서 확인을 하는데도 인터폰도 안 받고 하니까 들어가 봤는데 이제 그런 게 발생해서 경찰분들까지 오신 거예요. 다 119도 오고. 일단은 뭐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하는데 주인분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래요. 왜냐면 본인은 한 달을 끊어놨으니까 짐을 좀 싹 챙겨가지고 미안한데 좀 나가줄 수 없냐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갑자기 왜 그러냐 그러니까는 딴 게 아니고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역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른 케이스일 겁니다만은 이렇게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건이 벌어졌을 경우에 일주일 정도 손님을 안 받는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일주일 정도 손님을 안 받고 조금 뭐 구술하든 뭐라든 좀 할란다고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럼 알았다고. 이거 잘 추스리시라고. 그러면서 나머지 금액 환불을 받고 왠지 우리가 모텔이 촌으로 형성돼 있잖아요. 그래서 A지구에 있는 모텔에서 이제 머물기가 좀 찝찝해가지고 다른 동으로 넘어갔대요. 그래서 이제 B지구에 있는 모텔에 들어가서 나머지 생활을 쭉 하는데 이번에는 진짜 3일도 안 됐을 때 또 사람들 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자다가 이 느낌이 너무 쎄하더래요. 이 소리 너무 익숙한데?
그래서 일어나서 또 복도문을 열었답니다. 그랬더니 꿈꾸는 줄 알았대요. 며칠 전 봤던 모습이 거의 비슷하게 또 펼쳐져 있더래요. 그리고 또 여전히 나한테 걸어오는 사람 하나가 있고, 와 진짜 꿈인가 하고 한참 눈을 꿈뻑꿈뻑 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는 투숙객이시냐고. 맞다고. 똑같더래요. 이번에도 생을 마감하신 분이 같은 층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동네가 원래 이제 그게 룰인진 몰라도 여기 주인도 얘기를 하더래요. 미안한데 조금 나가줘라. 환불을 해주겠다. 그래서 일단은 또 나왔대요. 나왔는데 이게 연달아서 지금 이런 일을 겪었잖아요. 똘비가. 나이가 어린 건 아닙니다만, 나이도 좀 먹었습니다만 무섭더래요, 사람이. 이게 모텔이란 곳이 솔직히 칸이 쳐져 있을 뿐이지, 같은 층에 내가 돌아가신 분 옆에서 자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옆방에서 자고 있었던 거잖아요, 본인이. 이런 생각을 하니까 무섭더래요. 왜 나한테 계속 이런 일이 벌어나지? 그래가지고 다른 모텔을 잡았는데 잠이 안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사무실에서 사람들하고 저녁에 이제 포카를 좀 쳤대요. 포카를 좀 치다가 들어가라고 하고 본인은 그냥 본인 의자에 누워가지고 그냥 오늘은 여기서 자야겠다. 차라리 사무실이 안 무섭다 하면서 이제 사무실에서 잠이 들었대요. 모텔도 아니고 늘상 있었던 사무실이니까 이제 조금 긴장도 없고 해가지고 이제 쿨쿨 자는데 꿈속에서 그 딱 붙는 청바지 있지 않습니까? 딱 붙는 청바지에 딱 붙는 배꼽티 같은 거, 흰색 배꼽티에 머리는 긴 생머리에 입술은 빨갛게 이제 진짜로 정말 이쁜 여자가 꿈속에서 막 춤을 추고 있더래요. 진짜 이쁘다. 내가 나이만 좀 젊었어도 가서 꼬셔보고 싶다. 와 진짜 이쁘다. 이러고 멍하니 보는데 오더니 본인 손을 잡고 본인하고 같이 막 춤을 추더래요. 꿈속에서 너무 즐거웠대요. 그렇게 한참 춤을 추다가 이제 꿈에서 깼대요. 꿈에서 깼는데 시간이 한 6시 반 정도였대요. 눈 떠보니까. 어차피 이제 한 1시간 좀 넘으면은 한 명 한 명 출근하겠구만. 양치나 좀 하고 그러고 있어야겠다 하고 이제 조금 양치하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앉아있는데 꿈속에서 봤던 그 여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래요. 진짜 기깔나게 이쁜 여자였는데 이 여자를 내가 분명히 지금 어디서 봤어. 내가 아는 여자야, 이 여자가. 누구지? 누구였지? 진짜 막 안 돌아가는 짱구를 열심히 굴리는데 기억이 안 나더래요. 근데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뇌리에서 떠나질 않더래요. 그래서 아침에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하고 노가리 좀 풀다가 뭐 좀 하다가 하는데도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다가 잠깐만, 고객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객 사진을 우리가 일일이 찍어놓진 않지 않습니까? 고객이 차를 사게 된 브랜드마다 이제 뭐 좀 다르겠죠? 제가 전체 브랜드를 제가 겪어본 건 아니니까. 파일 처리란 게 다 존재를 해요. 매 계약 건마다. 그래서 여기 안에는 계약서 사본, 그 다음에 지금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이제 안 놓는 케이스가 많은데 신분증 사본을 이렇게 첨부를 했었어요. 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했었는데 신분증 사본을 보게 되면 얼굴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본인이 일단은 2년치 본인이 차 팔았던 자료를 보게 되면은 몇 월 달에 몇 대가 나갔고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매니저, 여직원 뒤에 캐비넷을 열면은 이렇게 연도별로 쫙 파일 처리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몇 년도에서 월별로 쭉 펴본 거예요. 일단 이분 여성 위주로, 이분 아니고 쭉 보는데 한 1년 3, 4개월 정도 전에 차를 팔았던 여성분이더래요. 이게 딱 얼굴 딱 보니까 맞아 이분. 고객 맞았네. 옥자씨, 최옥자씨. 맞아. 이제 좀 기억나네. 어리신데도 그 비싼 차를 현금으로 사신 분 맞아. 내가 왜 이거 기억을 못했지? 최옥자씨. 근데 왜 이렇게 꿈에 이렇게 내가 선명하게 남았을까? 이상하다 하면서 그냥 찾았으니까 즐거웠는데도 머릿속에서 이게 계속 맴돌더래요. 그리고 사무실에서 계속 잘 수는 없잖아요. 모텔 가서 또 자고 하는데 3일 연짝 그 여성분의 꿈을 계속 꿨대요. 이상하다. 이거 정말 이상하다. 최옥자씨 하면서 이제 예전에 나눴던 문자도 좀 찾아보고 뭐 또 하다가 본인이 그 코멘트 남겨놓은 거 다이어리에서 그걸 발견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고객들 서비스 나가고 할 때 다이어리에 메모를 좀 하거든요. 예전 거 다이어리를 펴보니까 이분 내가 그냥 만났던 게 아니고 어디 누구 소개로 나갔던 그분이구나. 그래가지고 소개해주신 분한테 전화를 했대요. 형님이었대요. 형님, 접니다. 똘비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 작년에 나간 차 있잖아요. 최옥자 씨라고. 그러니까는 근데 왜 무슨 일 있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뭐 최옥자 씨 요즘 뭐 무슨 일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는 글쎄 나 뭐 들은 거 없는데 왜 뭐 뭔 일 있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유 그게 아니고 갑자기 나 완전 잊고 살았는데 그잖아요 형님. 이렇게 소개받아서 나간 고객은 사실 얼굴 볼 일도 거의 없었고 얘기도 크게 안 나누는데 갑자기 꿈에 하면서 쭉 얘기를 한 거예요. 딱 들으시더니 그 형님이 아이고야 최옥자 씨한테 너 한번 전화해봐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그냥 너 찜찜할까봐 얘기 안 했는데 전화 한번 해봐. 그 최옥자 씨 무당이다고. 그래서 이런 일이 아예 없진 않아요. 저도 현직 무당분들한테 차를 판매를 해봤고 네. 차를 판매하고 나서 무당인 거 안 케이스도 있었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어린데도 좀 돈도 익숙고 그러셨구나. 알았다고 내가 전화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최옥자 씨한테 전화를 했대요. 신호가 몇 번 이렇게 가더니 그냥 딱 끊기더래요. 안 받더래요. 네. 그리고 한 1분 있었나 문자 하나가 바로 날라오더래요. 주소가 적혀 있었고 여기로 오세요 이렇게 문자가 딱 오더래요. 너무 어이가 없었대요. 뭐 지금 오라는 거야? 뭐야?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전화를 또 안 받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가볼까? 뭐 그냥 괜히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 주소지로 갔답니다. 주소지로 가보니까는 무당집이었대요. 무당집이었는데 우리 무당집도 조금 뭐 허름한 동네에 있는 무당집도 있고 딱 봐도 와 여긴 되게 조금 뭐 비싸 보인다 이런 무당집도 있잖아요. 상당히 고급스럽게 잘 꾸며놓은 무당집이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들어가도 되나 해서 그냥 빼꼼하고 들어갔대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몇 번 이렇게 부르니까 안에서 활짝 웃으면서 나오시더래요. 근데 이제 꿈에서 봤던 그 딱 달라붙는 옷은 아니었고 이제 평상복을 입고 나오셨는데 들어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저 기억하시죠? 그러니까는 기억한다고. 저한테 차 파신 분 아니냐. 그래서 예. 그러니까는 근데 제가 뭔 말할 줄 알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는 저 찾을 만한 일이 있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딱히 찾을 그건 아니고 하면서 앉아서 얘기를 했대요.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 꿈을 꿨는데 자꾸 나오길래 형님한테 물어봤더니 전화하라고 해서 해봤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다 얘기를 하니까 잘 왔다고. 내가 한 말 기억 못하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그때 무슨 말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저한테 차 주실 때 제가 인사하면서 분명히 그러지 않았냐고. 사장님 나 반드시 찾아오게 될 거라고. 다음에 보자고. 내가 손 흔들면서 인사했는데 기억 못 하시네? 그러더래요. 당연히 기억 못 하죠. 소개받아서 이렇게 뭐 나가는 건 잘 기억 못 해요. 죄송하다고. 손님을 한두 명 만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기억을 이렇게 못했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기억하라고 한 말 아니었고 이렇게 될 거였으니까 한 말이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좀 있어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저런 일이 좀 있었고 괜히 싱숭생숭하고 그러다 괜히 꿈에 나오셔가지고 이게 뭔 일 있나 얘기를 쭉 했대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살면서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 있답니다. 인생이 바뀌는 순간은 반드시 마가 낀대요. 마가 꼈을 때 네가 어떻게 대처를 하냐에 따라서 뭐 어떤 사람은 마가 낀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낀 마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는데 너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속으로 생각을 했대요. 굿을 하라고 한다던가 비싼 부적을 쓰라고 한다던가 이런 건 나 할 생각이 없다. 왜냐? 똘비의 종교는 교회를 다녔어요. 애초에 당집을 온 것도 점을 보러 온 건 아니에요. 똘비 자체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냐고 그냥 끄덕끄덕만 했대요. 그러니까는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몇 가지 이렇게 좀 해주더래요. 두 가지에 대해서. 네. 그리고 나서 뭐 부적을 써라. 굿을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아무 말 없었대요. 사람 운명이라는 게 무당이 굿을 해준다고 바뀌는 게 아니래요. 얘기해주는 게. 네가 풀어야 될 게 있고 무당이 풀어야 될 게 있는데 이거는 무당이 풀어야 될 게 아니고 본인이 풀어야 될 거고 본인이 나한테 오게 된 거는 본인 복이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일단 알았다고. 뭐 돈 낼 거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갔대요. 그냥 가가지고 뭐 크게 걱정은 하지 말으라고 했으니까 모텔 생활 좀 더 하다가 모텔이 좀 싫었대요. 그 특유의 냄새랑 아시죠? 모텔. 그 담배 찐내 그 특유의 그런 것도 싫고 그래서 건축 사무실에다가 몇 번 부탁을 했대요. 인테리어 공사 다 안 끝내도 되니까 일단 방 하나만이라도 사람이 들어가서 자빠져 있을 수 있게 좀 빨리 좀 만들어줘라.
그러니까 건축 사무실에서 부랴부랴 최대한 그거를 맞춰줬대요. 건물을 바깥에서 보면은 아직 짓담한 건물이에요. 근데 들어가서 방 하나에선 사람이 뭐 잘 수 있을 정도까지는 해놨어요. 바닥도 어차피 필름 난방이었고 해가지고 이제 한겨울이었고 거기서 잠을 자기 시작을 한 거예요. 모텔에서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뭔 해가 이런 데서 자는 느낌이 나가지고 조금 기분이 묘했는데 그래도 이게 내 집이잖아요. 며칠 자다 보니까 또 괜찮더래요.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뭐 일주일도 채 못 되는 시간 동안 집은 계속 더 완성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거 보는 재미도 있었고 근데 하루는 퇴근을 하고 집에서 누워가지고 무협지를 보고 있었대요. 무협지를 막 보고 있는데 그 바깥에서 차 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뭐 앞에 이제 작은 길이 있었으니까 안에 쪽 마을 들어가는 사람들 지나가고 그런 차인가 보다 하는데 뭉 하더니 본인 집 근처에서 차가 멈추고 시동이 탁 꺼지는 소리가 나더래요. 뭐지? 하고 집 밖으로 나가봤대요. 그랬더니 누가 손을 막 흔들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누구야? 하고 이렇게 보니까는 친구더래요. 친한 친구는 아니었고 얘가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인데 가끔씩 모임에서 만나다가 오랫동안 안 보이다가 최근래 조금 보이던 녀석이거든요. 야, 너 우리 집은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는 야, 인마 저 춘식이랑 다 와가지고 여기서 소주 한 잔씩 했다며. 너 인마 나한텐 전화도 안 하고 막 섭섭하다 하면서 막 이렇게 너스레를 떨더래요. 그래서 인마 그게 아니고 인마 들어와 해가지고 이제 뭐 다 지어지지도 않은 집이지만 앉아가지고 오징어에다가 소주에다가 이렇게 마시면서 막 옛날 얘기하면서 막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얘기를 이제 한참 하는데 이 친구가 조금 안절부절 하는 모습이 보이더래요. 야, 왜 그래? 너 뭔 일 있어? 너 웃고 있는데 웃는 것 같지가 않다야. 야, 너랑 뭐 그래도 오래 봐온 사이인데 왜 뭔 일 있냐? 너 왜 그래? 하고 이렇게 친구를 보는데 이 친구가 많이 어려워요, 생활이. 그거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한때는 잘 일도 했고 그러다가 조금 뭐 사업 실패가 겹치면서 좀 많이 어려워진 그런 친구인데 느낌이 조금 오더래요. 뭔가를 부탁을 하려는 것 같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이 친구 눈빛이 조금 묘했대요. 똘비가 영업을 하는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을 상대를 하다 보니까는 나름 본인이 이런 거에 대해서 촉이 생겼다고 본인이 이제 느끼고 있는데 단순히 부탁하러 온 놈 눈은 아니었어요, 이게. 그래서 야, 인마 왜 그래? 왜 그래, 인마 무슨 일 있냐? 막 이렇게 본인도 왠지 모르게 조금은 무서웠대요, 갑자기. 친구인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한숨을 막 팍 쉬더래요. 그러면서 야, 똘비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야, 말해봐. 내가 이번에 괜찮은 사업 아이템 하나를 소개를 받았어. 글더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무슨 말 할지 알겠다. 그래 친구야, 말 좀 해봐. 그러니까는 뭐 해외 어디 해가지고 내가 일단 가서 일만 시작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은 현지에 가서 좀 생활할 초기 자본이 좀 필요하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냥 하긴 네가 상황이 좀 어렵지 뭐 얼마나 필요하냐. 그러니까는 1,000,000원 정도 얘기를 하더래요. 1,000,000원? 그래, 참, 야, 작다면 작은 돈이고 크다면 참 큰 돈이다. 얘기를 하니까는. 똘비야, 네가 조금 여유가 있잖아. 하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알잖아요. 보상받고 막 이런 것들. 야, 나도 집 짓고 하는데 돈 좀 들고 했는데 하면서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무리 본인이 통박을 굴려봐도 단순히 돈 부탁하러 오는 눈빛이 아니더래요, 이게. 느낌이 너무 쎄하더래요. 너 언제 그럼 출국하는데? 그러니까 나 이제 한 뭐 일주일도 안 남은 것 같다. 많이 알아봤는데 좀 여의치가 않다. 똘비 한 번만 좀 도와줘라. 가서 자리 잡는 대로 바로 돈 붙여줄게. 그러더래요. 똘비가 그러면 알았어. 뭐 친구 어렵다는데 도움 줄 수 있으면 줘야지. 지금은 내가 뭐 핸드폰이고 뭐 아무것도 되질 않으니까 계좌번호 문자로 남겨줘. 내일 내가 은행 가서 입금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친구가 고맙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야 이 새끼야, 고맙긴 안 갚을 거야. 갚을 건데 뭐가 고마워, 병신아. 왜 그래? 어깨 펴 임마. 어려서부터 친구 아니냐 니랑 나랑. 왜 그래 임마 하면서 괜히 이제 똘비가 좋은 말을 막 많이 해줬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깨를 탈탈탈탈거리면서 울더래요. 꺼이 울더래요. 야, 왜 그래? 야, 너 여기까지 와서 왜 그래 임마. 그러니까는 옆에
종이백에 오징어랑 과자랑 소주랑 이렇게 가지고 왔거든요, 이 친구가. 네. 종이백을 뒤집어서 탁탁탁탁 털더래요. 그러니까 종이백 처 안쪽에 신문지가 말린 긴 거 하나가 툭 떨어지더래요. 그러더니 친구가 신문지를 주르륵 피더래요. 그 안에 칼이 들어가 있더래요. 그러면서 친구가 이 칼을 집어가지고 똘비 앞에다가 딱 놔주더래요. 그러면서 진짜 막 긁더래요. 그러면서 야, 내가 진짜 미안하다, 똘비야. 진짜 너 볼 낯이 없다. 네가 진짜 그런 친구인지 몰랐다, 이 새끼야. 진짜 미안하다. 내가 죽일 놈이다. 진짜 막 긁더래요. 너무 무서웠대요. 몸이 얼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왜 그래, 인마. 뭐 말을 해줘봐. 너 뭔 일 있는 거야, 인마. 그러니까는 1,000만 원 안 줘도 된다고. 안 줘도 되고 내가 외국 가서 나 진짜 외국 나간다고. 정리 좀 되면은 너한테 내가 뭐 우편을 하든 이메일을 보내든 할 테니까 진짜 미안하다고. 진짜 미안하다고 막 그러면서 나가더래요. 뛰쳐서. 예. 아니, 뭔 일인지도 모르겠고 내가 돈 안 빌려준다고 했으면 나 저걸로 죽이려고 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안이 벙벙 해가지고 야, 이거 바깥에다가 뭐 펜스 같은 거 대문부터 만드는 거 해야지. 이거 무서워 죽겠다. 그러면서 생각이 나더래요. 그 무당이 했던 말 2가지라고 했잖아요. 그중에 네. 첫 번째가 사람 때문에 죽을 고비가 한번 있을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걸 넘겼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진짜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근데 내가 너무 결과의 과정을 두드러 맞추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어찌됐건 이 무당 말이 허튼 소리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예. 그렇게 친구 사건이 있었고 어찌됐건 시간은 잘 흘렀고 그 친구는 외국에 나갔나 연락이 안 됐고 집은 완공이 됐고 예. 친구들 자주 놀러 와서 술 파티도 하고 고기 파티도 하고 사람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새 집이 다른 사람 집 같지만 뭐 한 달 정도만 지나도 익숙해지잖아요. 내 공간이 되고. 네. 그리고 시골이니까 그 마을 사람들 어르신들 몇 분하고도 친하게 지냈고 하루는 펑펑 눈이 쏟아졌대요. 펑펑. 예. 이게 아파트에 살 때랑 전원주택에 살 때랑 내리는 눈 보는 운치 자체가 다르더래요. 예. 진짜 너무 이쁘더래요. 너무. 그래서 여기가 어차피 시골 바닥이잖아요. 뒤에 가면은 깔리고 깔린 게 나무예요. 나무 좀 끊어가지고 그 마당 한쪽에 눈 좀 쓸고 거기다가 모닥불을 피웠답니다. 야, 죽이네. 이런 날은 그래 친구고 뭐고 필요 없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구나. 진짜 좋다. 와, 이 신선한 공기, 모닥불 타는 소리, 내리는 눈, 죽이네 하면서 한참 거기서 본인이 운치를 감상을 하다가 들어가서 자려고 누웠답니다. 네. 이렇게 탁 누워서 있는데 뿌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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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래요. 예.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눈이 내리고 있다란 말은 춥다라는 얘기고 추우면은 우리가 창문을 닫고 자지 않습니까? 근데 창문을 닫은 상태였는데 작게나마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들리는 게 바깥에 길로 가서는 이 발자국 소리가 본인한테 안 들릴 건데 집에 거의 근접해서 걷고 있으면 들리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 시간에 또 뭐야 하고 일어났대요. 일어나가지고 창문을 빼꼼 열고 바깥을 이렇게 보는데 누가 한 명 집 앞에 서 있더래요. 누구지? 하고 황급하게 창문을 닫고 거실 쪽에 나가서 바깥에 베란다 쪽 불을 켜고 이렇게 보니까는 이장님이시더래요. 그래서 황급히 나갔대요. 이장님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어쩐 일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장님이 아니 눈도 많이 오고 이렇게 눈 많이 오는 날은 산짐승도 내려오고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와봤다고. 도시 사람이 뭘 알아야지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아이고 인제 막 지은 집에 뭔 일이 있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눈 많이 오는데 이렇게 위험하게 걸어오셨어요. 그러니까는 나 이렇게 추운지 몰랐네. 들어가서 차 한 잔만 주워 그러더래요. 그래서 네. 들어오셔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엌으로 모셔가지고 차 한 잔 내드렸대요. 그러니까는 차를 홀짝홀짝 마시다가 바깥에 뭐 모닥불도 피워놓고 이 사람들이 봤을 땐 젊은 사람이죠, 똘비가. 네네. 젊은 도시 사람이 운치를 좀 안 해 그려 하면서 허허허 하면서 막 웃으시더래요. 그래서 진짜 좋네요. 이 맛에 이렇게 전원주택 짓고 사나봐요. 그러니까는 그 뭐 집에 술 같은 거 좀 없어? 이런 날은 술 한 잔씩 해야지. 술 한 잔 먹고 가야겠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저 복분자주도 좀 있고요. 소주도 있고 맥주도 있고 술이란 술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는 가져와 보라고 한 잔 먹자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술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정말
정말 재밌게 마셨대요. 그런데 이 어르신이 술을 좀 드시니까 빨리 취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어르신 이 상태로 이 눈 내리는데 가시다가는 큰일이 나겠구나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거 어디다 좀 모셔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본인 거실을 중앙으로 놔두면은 본인 방이 왼쪽이라고 하면은 우측에 이제 서재처럼 쓰는 방이 하나가 있었고, 그 방에다가 이분을 모셨대요. 이부자리 간략하게 하고 누워서 주무시라고 하는데, 이분이 같이 자야지 하면서 막 또 같이 자자고 막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남사스럽게 주무셔요. 그러니까 안 잔다고 막 때를 쓰시더래요. 그래서 주사가 있으시구만. 그래가지고 일로 와요. 그러면 제 방에서 같이 자요. 뭐 남자 혼자 사는 방 뭐 냄새만 나지 하면서 이제 본인 침대 밑에다가 이불을 깔아드렸대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누워갖고 드렁드렁 코를 골면서 주무시더래요. 아이고 참 이거 바깥에다 빨리 펜스 작업해갖고 아예 틀어 막아버려야지. 이렇게 수시로 찾아오면 나 이거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산다. 시골이 이게 단점이네 생각을 하면서, 원래는 이제 본인 방에서 담배를 폈는데 어르신이 주무시고 있는데 어떻게 그 옆에서 담배를 펴요. 거실로 나와서 담배를 한 대 쭉 피는데 속창아리 없이 바깥에 눈은 정말 이쁘게 내리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눈은 정말 이쁘게 내리네 하면서 바깥으로 나가서 담배 피면서 이렇게 좌우 둘러보면서 이렇게 있는데 문득 눈에 들어오더래요. 발자국이 없더래요. 몰라? 발자국이 왜 없지? 이 생각이 들더래요. 눈에 파묻혔나? 눈이 이렇게 많이 오긴 하는데 어떻게 발자국이. 그래서 길가 쪽까지 나가봤대요. 걸어서 뚜벅뚜벅. 길가고 뭐고 발자국이 없는데, 본인 차 세워놓은 거 자리가 있고 본인이 차에서 집으로 걸어온 그 길 있잖아요. 한참 전에 밟았는데 본인 발자국은 보이더래요. 그래, 발자국이 지금 이렇게 아예 없다는 게 말이 안 돼. 뭐야, 이 양반 어디로 온 거야? 그래가지고 집을 한 바퀴 뺑 돌았대요. 발자국이 전혀 없더래요. 뭐지? 눈에 순간적으로 그렇게 아닌데? 일단은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어르신은 코 골면서 잘 주무시고 계시더래요. 본인도 누웠대요. 자자. 뭘 또 그렇게 생각하냐. 누워가지고 잠에 좀 이렇게 싹 빠져들려고 하는데 무당이 해준 두 번째 얘기가 생각이 나더랍니다. 무당이 두 가지를 얘기했었어요. 하나는 너는 사람 때문에 죽을 거고, 두 번째는 저승사자가 널 데리러 올 거라고 했거든요. 그때 너는 넘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몇 가지 얘기를 해줬어요, 무당이. 근데 그때는 조금 듣고 흘렸는데 그 생각이 머릿속에 너무 선명하게 이제 나더래요. 살짝 잠에 빠져들 뻔 했다가 정신을 차렸어요. 무당이 해준 얘기가 뭐가 있냐. 귀신인 걸 알면, 사람이 아닌 거라는 걸 네가 알면 자지 마라. 잠들지 말아라. 그냥 해가 뜰 때까지 눈 감고 있어라. 그리고 종교가 뭐 교회? 그러면 주기도문이 됐건 뭐 그냥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건 밤새 마음속으로 기도를 해라. 절대 티내지 마라. 자고 있을 때 넌 잠들어선 안 된다. 그렇게 그날 밤을 보내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 기억이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누워가지고 이제 그 생각이 나니까 잠들면 안 되고 잠도 안 오더래요. 괜히 무서워가지고. 근데 소리가 들리더래요. 부스럭 바스락 바스락. 옆에 자고 있던 이장님이 움직이는 소리가 나더래요. 와, 나 이거 쳐다보고 싶어 돌아버리겠더래요. 진짜 가만히 그냥 누워 있었대요. 가만히 누워 있었대요. 그러니까는 아무 소리가 안 나더래요. 아무 소리도. 뭘까, 그냥 주무시는 건가? 근데 왜 코도 안 골아? 숨소리조차 안 들리더래요. 우리가 같은 방에서 자면 코를 안 골아도 새근새근 숨소리가 들리잖아요. 이 양반 숨소리도 안 들리더래요. 혹시 뒤졌나 싶더래요.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살짝 실눈을 떴대요. 살짝. 어차피 본인 방에 이렇게 우리 LED 쬐깐한 거 박힌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살짝 불빛이 있었으니까 살짝 눈 떠가지고 이렇게 옆을 보는데 그분 자리가 통째로 보이고 이 정도로 눈을 뜰 수도 없었대요. 하지만 본인 실눈에 들어온 거는 다리 두 개가 보이더래요. 사람 다리. 네. 그게 무슨 상황이냐. 이장님이 일어서서 본인을 내려다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본인은 가만히 누워가지고 다시 실눈을 감았대요. 제발. 마음속으로 이제 기도를 시작을 했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쩌고 제발 좀 이거 무서워 죽겠네. 해는 언제 뜨냐. 내가 아까 전에 담배 피러 나간 게 몇 시였지. 시계 좀 한번 볼걸. 돌아버리겠다 막 이러고 있는데 진짜 시간이 얼마나 지난지도 모르겠더래요. 중간중간 진짜로 작게 실눈을 떠가지고 확인한 거는 햇빛이 들어오고 있는가. 아직 해는 안 떴구나.
그리고 그 다리가 있나? 아직도 그 다리가 있구나. 가만히 이러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진짜 또 너무 궁금해서 못 견디겠어가지고 다시 또 실눈을 살짝 뜨고 봤대요. 살짝 뜨고 봤는데 우와 기절할 뻔했대요. 침대에 사람이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양팔을 침대에다 괴고 본인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눈을 살짝 떴더니 그 얼굴에 딱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다시 눈을 후딱 감았대요. 진짜 심장이 빠이같이 뛰더래요. 막 이거 심장 소리 이 사람한테 들리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막 이러고 있으니까 진짜 시간이 한참 지나니까 자나? 알 텐데 아는데 잔다고? 자? 일어나봐. 자? 뭐해? 자? 이거를 쉬지 않고 반복을 하더래요. 계속. 자? 일어나봐. 자? 왜 그래? 알잖아. 막 돌아버리겠더래요. 이게 사람이 자는 척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래요, 이게. 막 귀에서 피가 날 것 같더래요. 온몸은 소름이 돋아있고 무서운데 이게 내가 잠에 빠져든 거면은 뭐 왼쪽으로도 한 바퀴 굴렀다가 오른쪽으로도 한 바퀴 굴렀다 이렇게 잘 건데 자는 척하고 있으니까 구르지도 못하겠더래요. 진짜로 마음속으로 이제 본인이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하나님만 미친 듯이 찾았대요. 제발 좀 살려주라고. 제발. 제발 저를 시험에 들지 마셔야 막 그러고 있다가 또 살짝 실눈을 몇 번 더 떠보니까 햇빛이 비치더래요. 동이 텄더래요. 그리고 동이 트니까 이장님이 안 보이더래요. 이 사람이 저승사자라고 가정을 했을 때 돌아갈 시간이 되니까는 그렇게 나를 부른 거구나 싶더래요, 본인이. 예. 그래가지고 일단 일어났대요. 일어났더니 바지며 빤스며 난닝구며 침대 시트며 비계까지 진짜로 물에 빠진 것처럼 다 젖어 있더래요. 얼마나 떨면서 땀 흘리면서 있었는지. 나가가지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진짜로 이른 시간이잖아요. 무당한테 전화를 했대요. 봤더래요. 나 어저께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 간밤에. 이거 꿈 아니다. 진짜 꿈 아니다. 나 안 잤다. 얘기를 하니까는 잘했다고. 좀 이따가 정신 좀 차리고 나한테 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그러고 아침밥도 안 먹고 오라고 했으니까 일어났으니까 바로 그냥 세수만 하고 옷 주워 입고 동 트자마자 집 밖으로 나간 거예요. 집 밖으로 딱 나가보니까 와 어제 내가 본 게 잘못 본 게 아니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식탁에는 잔이 2개가 정확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바깥에는 발자국 하레비도 없었어요. 본인 차로 어저께 내가 밟았던 들여밟은 그 자국은 아시죠? 사람 발자국 위에 눈이 쌓이면 거기는 살짝 파여 있어요. 눈이 쌓여도 티가 나요. 아무도 들어온 흔적이 없어요 지금. 이건 내가 헛거 본 것도 아니고 꿈꾼 것도 아니야. 분명히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 눈길을 뚫고 갔어요 무당한테. 그랬더니 무당이 진짜 잘 참았다. 정말 어려웠을 거고 정말 무서웠을 건데 잘 참았다. 네. 그런데 너 시골 가서 한번 아버지에 대해서 묻고 다니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네 아버지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진짜. 나한테 와서 네 아버지가 큰절을 하면서 몇 번 부탁을 했다고. 무당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걸 왜 이제 얘기하냐고. 그러니까는 네가 산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라고 이게 지금. 그래서 일단 알았다고 그러고 그 아버지 시골 동네 이제 옆집이랑 삼촌들 있잖아요. 막 수소문을 해봤더니 아버지가 어떤 무당분한테 조금 홀리긴 홀렸었더만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돈을 갖다 바쳤었고 그러다가 아버지가 문득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재산을 미리 분할해서 자식들한테 쏴버린 거예요 다. 그런데 몇몇 분들이 희한한 소리를 하더래요. 야 너도 아버지 재산에 불만 있냐? 그러더래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니네 집 새끼들 어렸을 적에 어찌됐건 니네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니네 그렇게 안 키웠어 이 자식들아 하면서 팍 화를 내더래요. 아저씨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는 호로 새끼들 천하에 진짜 내가 네 누나란 사람 먼저 와가지고 그렇게 재산 가지고 옹알옹알 찌랄찌랄하고 가던 이번엔 네 차례냐고.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둘째 누나가 온 동네를 미친 듯이 쑤시고 다녔더만요. 여기 땅값이 얼마가 올랐고 이거를. 근데 둘째 누나가 상속을 애초에 안 받았거든요. 첫째 누나 둘째 누나한테는 돈을 줬어요. 아들이라서 땅이랑은 다 본인한테 줬거든요 지금. 둘째 누나가요? 이걸 그렇게 알아봤다고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그 둘째 걔도 어려서는 안 긁더니 그거 사람 새끼 아니다 하면서 공통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무당분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알아보라고 해서 알아봤고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는 그 저승사자 있잖아요. 그 사람이 괜히 왔겠냐고 얘기를 하더래요. 둘째 누나 조사를 해보라고. 이건 100%다고. 그 일을 네가 네 손으로 매듭을 짓고 남은 생 편히 살으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둘째 누나한테 전화를 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그렇게 고민을 막 하고 있는데 이게 전화해서 누나가 나 죽이려고 저승사자 보냈어? 이런 미친놈이잖아요. 뭐라고 물어봐야 되나 하다가 시간이 계속 흘렀대요. 며칠. 전화를 못하고 첫째 누나한테도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메일이 와 있더래요. 친구, 해외로 나간 친구. 그 친구가 보낸 이메일을 보고 모든 걸 확신을 하게 됐어요. 그 친구가 그날 왜 왔을까요? 둘째 누나가 돈을 주면서 부탁을 했더만요. 너 어차피 해외 나간다며. 너 사람 새끼 아니라며. 왜냐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이라고 했잖아요. 둘째 누나도 알아요. 같은 동네에 살았으니까. 너 돈 필요하지? 내가 돈 좀 줄게. 일 하나만 하고 가. 너 똘비랑 안 친하잖아. 너 이번에 가려고 하는 나라가 너 어차피 좋은 일 하러 가는 거 아니잖아. 이 친구가 해외 나가서 하려고 뭐 사업을 한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게 아니었고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 나라 가서 좀 못된 일 하려고 돈 줄 테니까 작업하고 가라고 내 동생. 그래서 친구가 그날 왔던 거예요. 돈 받고. 근데 차마 못하겠어서 친구한테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말을 해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죄책감이 덜할 것 같아서. 근데 친구가 1,000만 원을 주겠다고 선뜻. 무슨 일이냐고 본인 손을 잡는데 내가 아무리 개자식이지만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냥 간 거래요. 돈 안 줘도 된다고 하고. 얘가 장문의 이메일을 본인한테 보내왔더래요. 그래서 이건 확실하다. 둘째 누나한테 얘기를 해야겠다 하고 둘째 누나한테 전화를 하고 얘기를 막 하는데 둘째 누나는 무조건 이제 발 빼줘. 뭔 개소리냐. 그런데 법원에서 소장이 오더래요. 둘째 누나가 소송을 걸었어요.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소송을 걸 수 있더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법은 잘 몰라요. 저는 만약에 똘비가 죽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재산을 본인이 가져가야 되겠기에 법적인 준비까지 다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더래요. 둘째 누나한테 나는 1000년 살 거니까 그만 건드리라고. 네가 죽이려고 해도 나 안 죽으니까 절대 건들지 말라고. 너 앞으로 눈에 띄면은 넌 이제 내 손에 죽는다고. 그렇게 하고 둘째 누나하고 절연을 했대요. 솔직히 그러고 나서도 무서워서 진짜로 아무도 모르는 대로 이사를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무당이 그랬대요. 고비를 다 넘겼기에 이제 걱정은 하지 말으라고 하는데 왠지 무당 말이 신뢰가 갔대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그 얘기 했었잖아요. 사람이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 있다고. 인생이 바뀌는 순간을 넘겨서 너는 앞으로 더 크게 번창할 거라고. 본인이 지어놨던 주택, 그 시골 깡촌 동네에 지역에서 정치하시는 분 별장이 들어섰고요. 그분 별장이 들었으니까 앞에 길이 포장되고 넓어지더래요. 그러더니 전원주택이 옆으로 하나, 두 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땅값이 10배 이상 올랐대요. 그래서 그 집 팔고 또 나오고. 그래서 돈이 많이 불었답니다. 이게 일단은 친구가 확실히 얘기를 해줬으니까 상속받은 재산에 불만을 품은 둘째 누나가 뭐 저승사자까지 보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적인 일과 현실적인 일이 좀 같이 있었던. 그래서 하이브리드다. 가족하고 연을 끊게 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게 있어가지고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게 한쪽에서만 좀 공포를 느끼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양쪽에서 공포를 느끼니까 더 뭔가 귀신 쪽은 또 귀신 쪽인 거고 그리고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는 또 사람이 싫어지는 거고 이거 다 싫어지네요. 이게 이제 전문 용어로 양빵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얘기는 확실히 저도 들으면서 이건 양빵이다. 확실하네요. 우리 돌비님 얼굴에 미소를 내가 드릴 수 있다. 그래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이게 얘기가 양빵이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긴 해요. 사실은.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가 섞인 거를 하시고 그 이야기가 너무나 또 재밌고 무섭다라고 평가가 내려지는 게 동네꼬마님밖에 없어요. 진짜로. 진짜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오늘 동네꼬마님 너무너무 잘해주셨고 항상 동네꼬마님은 레전드니까 그냥 편하게 해주세요.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돌비님.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도 잘 모시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예. 자 일단은 동물꼬마님께서 현실공포도 현실공포지만 귀신 이야기도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그냥 이야기 자체를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규정님들도 항상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냥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개인적인 생각은 존중은 한다만 그게 상대방의 기분이 나쁜 이야기일지 좋은 이야기일지 생각 한 번씩만 더 해주셔서 이야기 댓글 달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항상 사람도 무섭고 귀신도 무서우니까 둘 다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